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등속 운동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요,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력의 정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기록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것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등속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속 운동의 특징, 그리고 시간과 속력, 그리고 시간과 이동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프린트 위쪽에도 있고 선생님이 자막에 띄워 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보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등속 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등속 운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즉,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등속 운동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즉, 등속 운동의 정의를 알고 특징을 안 다음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학습하는 게 이번 시간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학습 목표 밑에 있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장바구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무빙워크야, 더 빨리 가줄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빙워크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움직이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은 에스컬레이터는 아닌데 에스컬레이터랑 비슷하게 평면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빙워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타본 학생들이 있을 거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빙워크의 특징은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즉 뭐냐면, 무빙워크는 처음 속도랑 시간이 지나갈 때 속도랑 계속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빙워크처럼 등속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린트랑 판서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등속 운동의 정의가 무엇인지 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빈칸이 있고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우리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등속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데요. 등자는요, 갖다 등자 써서 등자고, 속은요, 속력할 때 그 속자입니다. 즉,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말하는 게 등속 운동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속력을 유지를 한다는 게 등속 운동이고요. 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등속 운동이 나타나기 위해서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합니다. 자,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등속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에 내가 힘을 이렇게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동 방향 쪽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의 속력이 변화를 할까요? 변화하지 않을까요? 변화할 겁니다. 그쵸? 어떻게? 처음보다 속력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속력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니까 등속 운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요, 이번엔 내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의 속력이 역시나 변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속력이 느려지던가, 심하면 속력이 0이 돼서 멈추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던,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던 외부에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속력이 변화를 하니까
등속 운동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속 운동은 자연적으로 주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기계,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와 같이 기계적으로 등속 운동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바퀴랑 지면 사이에 마찰력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렇죠? 마찰력이 존재하면은 속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마찰력 또한 없어야 등속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속력이 일정하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움직이냐면 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입니다. 자, 속력이 만약에요 5m/s라고 해볼게요. 자, 5m/s는 무슨 뜻이냐면 한 1초 동안 5m의 거리를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5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초, 2초, 3초 이러한 식으로 운동을 할 때 기록을 했다고 칠게요. 몇 미터 이동을 했는지 기록했다 치면요. 여기에는 5m만큼 움직였겠고 다음에 여기는 10m만큼 움직였겠고요. 3초가 지났을 때는 15m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1초, 2초, 3초 사이의 간격은 모두 다 1초입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초가 지났을 때 모두 몇 미터씩 움직였냐면 5m씩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력이 일정하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인다가 뭔 뜻이냐면요.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어떤 시간이 지나던 그 시간만큼 움직인 거리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해 두고 오른쪽에 있는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칠판에 그린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다중 삼각 사진을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프린트 그림에는 자동차가 나오지만요. 지금 나는 자동차까지 그리기 좀 그래서 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자료를 볼게요. 가랑 나가 있는데 가는 지금 자동차가 몇 개로 보이냐면 7개로 보이고 나는 몇 개로 보여요? 지금 4개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가는 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6번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나는 이 사진을 얻기 위해서 3번의 촬영을 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다중삼각 사진의 촬영 간격을 우리가 1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이 사진을 한 번 찍는데 1초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가랑 나랑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가랑 나랑 자동차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맨 끝에 보니까 24cm만큼 이동한 건 똑같아요. 그쵸?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 아까 가는 촬영을 6번 했고요. 나는 촬영을 4번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뭡니까? 자, 촬영을 몇 번 했는지를 알고요. 한 번 촬영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알면은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걸린 시간을 이동거리를 통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는 딱 봤을 때 가랑 나랑 속력이 더 빠른 게 어떠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속력이 더 빠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가 칠판에 적은 거는 3초까지의 자료를 적을 거예요. 왜냐면 4초부터 6초까지가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나에는 4초 이후로의 삼광사진이 없으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3초까지의 부분만 보고 4초, 5초, 6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보도록 해봅시다. 왜냐면 위에 그림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지금 시작은 0cm예요. 그쵸? 그러면 처음 시작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몇 초가 걸린다고? 1초가 걸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한 번이 1초가 걸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퐁당할 때 걸리는 게 1초니까 얘는 0초에서 1초 사이의 간격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1초가 걸리고 처음으로부터 1초가 걸리고 한 번 넘어갈 때 또 1초가 걸리니까 얘는 1초에서 2초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러한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각 0초에서 1초 사이, 1초에서 2초 사이, 2초에서 3초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료는 편의상 가, 나 이렇게 선생님이 구분 지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동거리, 구간거리,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이동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지금 첫 번째 구간은요. 1초 동안 그러니까 0초 처음부터 한 번 넘어가는 1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몇 초입니까? 1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 구간은요. 처음 0cm 시작해서 가는 4cm로 이동했고요. 나는 몇 cm로 이동했냐면 8cm만큼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가는 4cm, 나는 8cm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 구간거리는 뭐냐면 이 0초에서 1초 사이의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얘도 4초에서 8초인데요. 지금 이 두 개의 차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동거리는 자, 얘는 지금 0초에서 1초만큼 걸린 시간에 대한 총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속력은 내가 물어봐서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0초에서 1초 넘어갈 때 총 걸린 시간은 몇입니까? 총 1초죠. 근데 그때 이동한 거리는 가가 4cm야. 그러면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가에서 걸린 시간은 1초고요. 가에서 이동한 거리는 4cm입니다. 그러면 얘는 속력이 4cm/s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나는 8cm/s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1초에서 2초 사이의 구간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동거리와 구간거리의 특징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의 구간거리는 지금 여기가 1초 상태죠. 1초 상태. 가에서. 그리고 여기는 2초 상태입니다. 그쵸? 이 사이만큼일 때만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구간거리라고 말을 하고요. 이동거리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간대까지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총 걸린 시간이 2초예요. 2초. 여기까지 총 측정한 시간이 그때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이 들어가야 되냐면 2초에 대한 거리인 8cm가 되어야 하고요. 나는요. 처음에서 2초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6cm가 되니까 1초에서 2초 사이에 측정을 했을 때 그 사이에 대한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총 걸린 시간에 대한 총 이동 거리를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거리 볼게요. 자, 1초에서 2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4cm고요. 여기도 1초에서 2초만큼 이동한 거리가 8cm가 됩니다. 속력 또한 어떻겠어요? 앞에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가는 총 이동한 거리가 8cm예요. 얼마만큼? 2초만큼. 그러면 2분의 8 하면은 4. 혹은 1초 동안 4cm만큼을 이동했으니까 얘는 역시 속력이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똑같이 8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2초에서 3초 구간을 봅시다. 자, 3초일 땐 여기야. 그리고 나에서 3초일 때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동거리 볼게요. 내가 처음부터 3초까지 측정을 했을 때 가랑 나의 총 이동거리. 가는 12cm가 될 거고요. 나는 24cm가 될 겁니다. 그쵸?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다음에 2초에서 3초, 그러니까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4 그리고 8 이러한 식으로 될 겁니다. 다음에 속력 또한 앞에랑 똑같이 4와 8이 나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가는요, 계속 4cm/s의 속력을 유지를 하고요. 나는 8cm/s의 속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랑 나랑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확인 가능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걸린 시간 모두 몇 초야, 얘들아? 1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때 구간 거리를 비교해보면 가는 4cm가 되고요. 나는 8cm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 가랑 나랑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한 간격은 모두 1초라는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똑같은 시간만큼을 움직이고 있죠. 그때 구간 거리가 모두 똑같이 나타난다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아, 얘네들은 시간이 똑같이 움직일 때마다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등속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속 운동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칠판 옮겨서 무엇을 볼 거냐면 우리가 채운 표를 토대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시간과 속력, 시간과 이동거리의 관계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칠판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그려야 돼가지고 지금 칠판이 여기까지 담지 못하죠.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화면 옮겨서 시간 속력 그래프 설명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본 내용은 뭐였냐면 다중성광 사진을 통해서 가와 나의 1초, 2초, 3초 구간의 자료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어떠한 식으로 그려지는지 대충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 그리고 시간 속력의 그래프를 보고 나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좌표 평면의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는 시간은 초, 그리고 이동거리는 센티미터로 아까 우리가 분석한 자료랑 똑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뭘 볼 거냐면요. 기울기라는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 기울기라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쵸?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의 수학적으로의 정의는 뭐였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즉 x가 얼마나 변했는지 y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구해서 그 비율을 따지는 게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쵸? 배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좌표 평면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x의 변화량은요, x가 시간이잖아. 그치? 그런 거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변화를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걸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에서 나중으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x의 변화량, 즉 걸린 시간을 말을 합니다. 다음에 y의 변화량은요, 지금 y축이
이동거리잖아. 그치? 근데 그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얘는 이동한 거리겠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봤냐면 속력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저번 시간에 배웠냐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속력의 정의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였는데 여기 지금 그러한 내용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속력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따져볼게. 자, 기울기는 이건데 이렇게 돼서 이거래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놈이 뭡니까? 기울기가 무엇과 똑같다. 속력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가와 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의 정도가 뭐냐면 속력이 크냐 작냐를 따질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기울기를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기울기가 y축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x축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크기를 가와 나 중에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x축이랑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작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y축이랑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랑 나중에 y축에 더 가까운 애가 뭡니까? 바로 나죠? 그쵸? 그러면 나가 가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그치? 근데 기울기는 뭐래? 속력이랑 똑같대. 그러면 기울기가 나가 더 크니까 속력을 비교를 하면은 가랑 나중에 뭐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나가 더 크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뭘 봤냐면 기울기의 정의를 통해서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음에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속력이 더 빠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뭐냐면 자, 내가 기울기를 판단하지 않고서 기울기를 판단해서 속력이 어느 게 더 빠른지를 알았어요. 그쵸? 그럼 이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낸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랑 나랑 둘 중에 뭐가 더 속력이 빠르냐면 나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때 아까 등소운동의 특징이 적용이 되는지를 보자고요. 자,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가 속력이고요. 다음에 속력이 빠를수록 어떨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크다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 내가 3cm/s로 움직이는 거랑 6cm/s로 움직이는 물체 A랑 B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요. 이 물체들이 2초 동안 움직일 때 A는 6cm라는 이동거리를 가지게 되고 B는 12cm의 이동거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같은 시간이래요. 같은 시간. 그러면 무엇이 같아야 돼? X축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그냥 임의로 여기를 잡아볼게요. 2초일 때. 흰색으로 해볼까? 2초일 때 잡아볼게. 그러면 2초일 때를 고정시켜서 위로 쭉 직선을 올리게 되면은 그래프 두 개와 만나게 됩니다. 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쵸? 이때 가의 이동거리가 나의 이동거리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어디가 더 커요, 지금?
가는 대충 보니까 뭐 8cm가 나오고요. 나는요, 한 15cm가 나오게 되네요. 지금 나가 속력이 더 빨라. 그치? 그래서 내가 똑같은 시간에 이동 거리를 비교했더니 속력이 더 빠른 나가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특징 중에 하나를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속력이 빨라. 그러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어떨까? 훨씬 더 적게 걸리겠죠. 빠르니까. 그치?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를 오랫동안 달리는 애랑 더 시간이 짧게 걸리는 애랑 누가 더 빠르다고 해요. 짧게 걸리는 애, 뭐 10초, 5초라 하면은 5초 동안 뛰는 애를 더 빠르다라고 말하지. 그치? 그거를 그래프상에서 비교해 볼게요. 자, 같은 거리니까 얘는 y축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그냥 내가 임의로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 12cm를 이동할 때의 시간. 자, 얘가 똑같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직선을 쫙 그어보면은 그래프 두 점과 만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시간을 비교하려면 x축의 값을 읽어야 되는데 가랑 나중에 어디가 더 커요? 가가 더 크죠. 그럼 무슨 소리야? 아, 얘가 지금 나랑 가랑 비교를 했어. 똑같은 거리만큼을 이동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속력이 더 빠른 나가 훨씬 더 적게 걸리겠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속력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어느 게 더 큰지를 역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 동안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 대해서 좀 봤고요. 화면 다시 옮겨서 두 번째 시간과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속력 그래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력입니다. 지금 단위가 시간은 똑같이 초 단위를 쓰고요. 다음에 속력은 아까 자료에서 본 cm per sec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래프랑 비교를 했을 때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는 기울기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얘는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려질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까처럼 기울기의 뜻에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아까 봤듯이 X변화량 대 Y변화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X변화량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걸린 시간입니다. 걸린 시간이 얼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게 X변화량인데 Y변화량은요, 이번에 Y값이 속력이지, 그치? 속력이지, 속력. 그러면 속력의 변화가 되겠네. Y변화량은 속력의 변화. 자, 근데요. 자, 이 물체 두 개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화가 하지 않는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이 이렇게 타임에 t자를 써서 또 다녀볼게요. 몇 초가 걸리는 간에 등속 운동은 속력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0이 돼요. 그쵸? 자, 분자가 0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그래프가 지금 위치가 달라요. 지금 봐봐. 시간을 내가 똑같이 준다라고 쳤을 때 지금
y축의 값이 서로 달라요. 근데 다른 시간을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해도 y축의 값이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그게 등소분의 특징이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그래프의 뜻은 처음 0초에서부터 몇 초가 걸리든 간에 속력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 근데 그 속력 값이 이 y축의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프의 위치를 비교를 해서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 이 속력을 비교한다는 게 뭐냐면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뭔 소리냐. 위로 올라가 y축이. 그러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면 가랑 나중에 지금 그래프의 위치가 어디가 더 높냐면 가가 위치가 더 나가 더 위치가 높게 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y축의 값은 가랑 나중에 뭐가 더 크냐면 나가 더 큽니다. 그러면 y축의 값이 속력이라며. 그러면 속력을 비교했을 때 가랑 나랑 어디가 더 크냐면 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래프의 위치가 높을수록 어떻다. 그래프의 위치가 높을수록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다라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나 다의 속력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프의 위치가 제일 낮은 가가 가장 낮을 거고요. 다음에 그 다음으로 높은 다가 그 다음으로 높을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높게 위치하는 나가 가장 빠른 속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등속운동에 대한 정의와 특징, 그리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도 역시나 운동이 하나의 일종이라서 처음에 배웠던 속력 그리고 운동 기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고생했어요. 이번 수업 듣느라. 바로 다음 교시 수업 들으러 가시고요. 딴짓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